내 남편, 우리 병원에서 어떤 젊은 여자랑 있었어. 임신한 여자야. 그날 선아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평범한 오후였는데 그 한마디가 8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거든요. 저는 장미정이라고 해요. 60살이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도연이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서울 노원구 조용한 주택가에서 재혼한 지 벌써 8해가 흘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도연이는 은행지 점장이었고 저는 첫 번째 결혼해서 상처를 받고 혼자 지내던 시절이었거든요. 도연이는 제게 따뜻한 안식처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저희 부부에게는 서로가 전부였어요. 몇 해 전 도연이가 명예퇴직한 후로는 더더욱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었는데 선아의 그 전화가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마트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연이가 다른 여자와 있다고요? 그것도 임신한 여자와요? 선아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예요. 지금은 산부인과 원장을 하고 있고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왠지 다급하고 심각했어요. 마트에 있어. 장 보고 있는데 왜? 지금 당장 우리 병원으로 와. 급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나 아픈 것도 아니고. 선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건 와서 얘기할게. 지금 당장 와.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마트의 밝은 조명도 갑자기 흐릿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도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8개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이상한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퇴직 후에는 더더욱 집에만 있었고 도서관 가거나 공원 산책하는 게 전부였는데요. 하지만 선아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 결혼식 때 줄에도 서준 소중한 친구인데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함부로 할 리 없어요. 마트 계산대에서 급하게 계산을 마치고 택시를 탔습니다. 선아의 병원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도연이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샀던 건 기억나는데 나머지는 뭘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택시 기사님이 어디 급한 일이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선아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고 눈빛도 심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올 줄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미정아, 일단 내 진료실로 올라가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말이 없었어요. 서로 뭔가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야 선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오후에 임신 검진을 받으러 온 여자가 있었어.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보호자로 온 남자의 이름이 강도현이었어. 강도현. 저희 남편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도 아닌데요.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잖아.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주소도 확인했어. 노원구 상계동. 나이도 62살. 미정아, 내 남편 맞아.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료실 의자에 앉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고 8개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미정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무 정확해서. 선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제 손과 달리 선아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조차 제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정말로 저를 배신한 걸까요? 8개 동안 함께 웃고 울고 살아온 그 사람이요? 선아가 건네준 물을 마시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를 직접 봤어? 응. 잠깐이었지만 봤어. 키도 비슷하고 뒷모습도 도연이 오빠 같았어. 선아는 도연이를 오빠라고 불러요. 저희가 결혼할 때 줄에도 서주었거든요. 그런 선아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확신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여자는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이름은 최서윤이라고 했어. 36살이고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 임신 5개월 정도 되어 보였고 36살이라면 저보다 24살이나 어린 여자네요. 도연이와는 26살 차이고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외래 접수부에서 주소를 확인했어. 성북구 정릉동이라고 되어 있더라. 정릉동이요?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도연이가 정말 그곳에 다른 집을 마련해 두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건가요? 선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아, 혹시 모르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 일단 도연이 오빠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 어떻게 물어봐? 당신 혹시 임신한 여자와 병원에 간 적 있어요? 라고 묻는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뭐 했는지 물어보면 되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연이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8개 동안 저는 도연이를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집에 들어서니 도연이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안경을 끼고 진지하게 신문을 읽는 모습이 언제나처럼 차분해 보였어요. 일찍 왔네. 장은 다 봤어? 응, 다 봤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도연이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부엌에서 고등어를 손질하면서 오늘 하루 도연이가 뭘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로 다른 여자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도연이는 평소처럼 고등어구이 좋아하지라며 웃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오늘 뭐 했어? 결국 물어봤습니다. 별거 없어. 도서관 갔다가 공원에서 좀 걸었지. 왜? 그냥 궁금해서. 도서관과 공원이라고요? 선아가 본 것은 오후 2시경이었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도연이는 도서관에 있었다는 건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 도연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도연이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 결혼한 거죠. 저와 만나기 전에는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바람을 피울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 도연이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던 것도 사실이에요. 퇴직 후에 무기력해 보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왠지 모르게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혹시 그게 다른 여자 때문이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도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오늘도 맛있다고 말했고
아침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도서관 갈 거야? 응,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서. 무슨 책? 역사책이야. 조선시대 관련된. 정말 도서관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도연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한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선아가 본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도연이를 미행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도연이가 집을 나서면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정말로 도서관으로 가더라고요. 첫째 날, 둘째 날 모두 도서관에서 두세 시간을 보내고 공원을 산책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셋째 날 뭔가 달랐습니다. 도연이가 평소와 다르게 양복을 입고 나갔어요. 어디 중요한 곳에 가는 것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매고 말이에요. 오늘은 어디가? 아, 친구 만나기로 했어. 옛날 직장 동료. 친구를 만난다면서 왜 이렇게 정장 차림을 하고 가는 걸까요? 평소에 친구들 만날 때는 그냥 편한 옷을 입고 갔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도연이를 따라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407번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같은 버스에 올라탔지만 뒤쪽 자리에 앉아서 들키지 않게 조심했어요. 도연이는 정릉역에서 내렸어요. 선아가 말했던 그 주소와 같은 동네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정릉동 주택가로 들어가면서 도연이의 걸음걸이가 익숙해 보였어요. 처음 오는 곳이라면 주소를 확인하거나 길을 찾느라 헤맬 텐데 도연이는 주저없이 걸어갔습니다. 작은 빌라 앞에서 도연이가 멈춰 섰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빌라 2층에서 젊은 여자가 내려왔어요. 선아가 묘사했던 대로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배가 불러 있어서 임신한 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도연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길 건너편 전봇대에 기대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도연이의 팔에 매달려서 뭔가 애교 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도연이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어요. 8개 동안 저에게도 이렇게 다정하게 해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멀리서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도연이가 여자의 손을 잡고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근처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선아의 병원은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산부인과였어요. 병원 앞에서 도연이가 여자의 배를 살짝 어루만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아이가 도연이의 아이라는 뜻인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버스 안에서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이가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있었어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친구 만나는 거 금방 끝났어? 도연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응, 별거 아니었어. 그냥 안부 인사 정도. 거짓말이었어요. 안부 인사를 위해서 임신한 여자와 손을 잡고 병원에 가나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감정을 추스르려고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손을 베일 뻔했어요. 다음 날 저는 선아에게 전화했어요. 선아야,
그 여자 주소 정확히 알 수 있어? 왜? 뭔가 확인됐어? 응,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 선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주소를 알려줬어요. 정릉동 235의 12번지, 그린빌라 2층이라고 했습니다. 미정아, 혼자 가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같이 가자.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야. 그날 오후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선아가 묘사한 그대로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최서윤 씨 맞죠? 네, 맞는데요. 저는 강도연의 아내 장미정입니다. 그 순간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후 여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분의 첫 번째 부인이시군요. 들어오세요. 첫 번째 부인이라고요? 서윤이라는 여자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태교 음악이라고 쓰인 CD들이 놓여 있었고 임신 관련 책들도 보였습니다. 차 드릴까요? 됐어요.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저는 소파에 앉으면서 서윤을 자세히 봤어요. 확실히 젊고 예뻤습니다. 임신 때문에 살이 쪘지만 원래는 날씬한 체형인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왜 이 여자에게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와 언제부터 만났어요? 작년 가을부터요. 벌써 1년이 넘었네요. 1년이 넘었다고요? 그 말은 도연이가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동시에 이 여자와도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어디서 만났는데요? 음악 학원에서요. 저는 플루트 강사고 도연이 오빠는 취미로 플루트를 배우러 오셨거든요. 플루트를 배운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도연이가 언제부터 플루트에 관심이 있었나요? 임신은 언제 됐어요? 5개월 됐어요. 도연이 오빠가 정말 좋아하세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빠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아빠가 된다고요? 저와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이 여자와는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이 오빠가 말씀하시길 당신과는 이미 감정이 식었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요? 도연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그 사람이 저에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러실 거예요. 아직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잖아요. 서윤이 일어나서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혼합의서였습니다. 도연이 오빠가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미리 작성해뒀어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혼합의서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정말로 도연이가 저와 헤어질 생각이었나요? 이건 좀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요. 당사자도 없이 이렇게 할 일이 아니죠. 도연이 오빠 말로는 부인께서 이미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마음의 준비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그 사람이 돈 얘기는 안 했어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위자료는 사양하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이 집을 당신 명의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집을 제 명의로요? 도연이가 이 집을 샀다는 뜻인가요? 이 집은 언제 샀는데요? 올해 초에요. 도연이 오빠가 저와 아이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어요. 올해 초라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도연이가 집을 샀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저에게 숨기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서윤이 이혼합의서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혼할 생각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서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현이 오빠의 아이인데 정말로 그 사람 아이가 확실해요? 당연하죠. 도현이 오빠 말고는 다른 남자와 만난 적 없어요. 서윤이 임신 확인서를 보여줬어요. 아버지란에 강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이 반대하셔도 이미 늦었어요. 도현이 오빠는 저를 선택하셨어요. 이 아이 때문이라도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버스에서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서 한 정거장을 더 가기도 했고요. 도연이가 정말로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를 임신까지 시키고 심지어 이혼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집에 들어가니 도연이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왔어? 배고파서 라면 끓였는데 같이 먹을래?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당신 지금 나한테 할 말 없어? 도연이가 라면을 젓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말? 최서윤이라는 여자 알지? 그 순간 도연이의 손이 멈췄어요.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오늘 만나고 왔어. 도연이가 가스불을 끄고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야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아, 그건 1년 넘게 바람 피우고 여자 임신시켜놓고 할 말이 그것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윤의 집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서윤이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이 오빠는 저를 선택하셨어요. 이 아이 때문이라도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시군요. 첫 번째 부인이라니요. 저는 언제부터 첫 번째가 된 거죠? 8개 동안 도연이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런 기분으로 집에 들어가서 도연이를 어떻게 마주봐야 할까요? 평소처럼 다녀왔어라고 인사할 수 있을까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열쇠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혹시 도연이가 제 표정만 봐도 뭔가 눈치채지 않을까 싶어서 거울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도연이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왔어? 배고파서 라면 끓였는데 같이 먹을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생기게 해놓고서 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라면을 같이 먹자고 할 수 있나요? 당신 지금 나한테 할 말 없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라면을 젓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무슨 말? 최서윤이라는 여자 알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도연이의 손이 멈췄어요.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역시 아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오늘 만나고 왔어. 도연이가 가스불을 끄고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야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는 눈빛이었어요. 미정아, 그건 1년 넘게 바람 피우고 여자 임신시켜놓고 할 말이 그것뿐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8개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도연이와 평생 해본 적 없는 큰 싸움을 했어요. 나는 그런 여자 모른다니까. 도연이가 계속 잡아떼는 모습에 더욱 화가 났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온 일인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나요? 모른다고? 그럼 내가 본 건 뭐야? 그 여자 손잡고 산부인과 가는 것도 봤고 집도 사줬다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정말 모르는 여자라고. 그럼 최서윤이라는 이름도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고. 도연이의 표정을 보니 정말로 모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건 뭐였나요? 환상이었나요? 그럼 어제 정릉동에 뭐 하러 갔어? 어제? 나는 어제 도서관 갔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직접 따라갔어. 양복 입고 나가서 정릉동 가는 것도 봤고. 도연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말이 안 된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아, 정말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나는 어제 진짜 도서관에만 갔었어.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8개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은 정말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미정아,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이 들어. 이웃들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바람 피운 게 더 중요하지. 아니야, 미정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 그 여자가 임신 5개월이라고 했어. 당신 아이라고 하더라고. 말이 안 돼. 나는 다른 여자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도연이가 진심으로 억울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 여자가 이혼합의서까지 준비해뒀어. 당신이 부탁했다면서. 이혼합의서? 내가 언제 그런 걸 부탁했어? 그럼 그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정말 모르겠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도연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본 것들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생각했어. 그게 다 그 여자 때문이었구나. 미정아, 정말 오해야. 오해라면 증명해봐. 그 여자가 왜 당신 이름을 대고 있는지 설명해봐. 도연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정말로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것도 연기인 것 같았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잤어요. 도연이가 여러 번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라고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문 좀 열어줘. 이야기해보자. 할 말 없어. 정말 오해인 것 같아. 같이 알아보자.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배신감이 커서 도연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싫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도연이가 언제부터 저를 속이기 시작했을까요? 혹시 제가 눈치채지 못한 신호들이 있었을까요? 새벽 3시쯤 되니까 도연이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미정아, 잠들었어? 대답하지 않았지만 발소리로 보아 문 앞에 앉은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내일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 도연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도연이가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고 얼굴도 잠을 못 잔 티가 역력했어요. 미정아,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인 것 같아. 이상한 일이라니? 내가 그 여자를 모르는 게 확실하다면 누군가 내 이름을 사칭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제서야 저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신 오늘 나랑 같이 나가야 해. 어디로? 가면 알아. 저는 결심했어요.
도현이를 데리고 서윤에게 직접 가보기로 말이에요. 그래야 진실이 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당신 오늘 나랑 같이 나가야 해. 어디로? 가면 알아. 도연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따라왔어요. 정릉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린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곧 알게 될 거야. 2층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서윤이 문을 열고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를 보는 순간 더욱 놀라는 것 같았어요. 이분이 아니네요. 뭐라고요? 서윤이 도연이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만난 강도현이라는 분은 이분이 아니에요. 그 순간 저와 도연이 모두 멍해졌어요. 그럼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분명히 강도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서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신분증도 봤어요? 네, 분명히 강도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소도 노원구 상계동이었고요. 생년월일은요? 63년생이라고 했어요. 도현이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도현이는 서윤이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제 남편 신분을 도용한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서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도현이를 바라봤습니다. 도현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미정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누군가 당신 이름으로 저 여자를 속인 것 같아. 그제서야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누군가 도연이의 신분을 도용해서 서윤을 속인 거였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서윤이 먼저 말했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니까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도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정아, 미안해. 내가 뭔지도 모르는 일에 휘말려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을 믿지 못해서. 눈물이 났어요. 도연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형사는 이런 사건이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신분증 분실 신고 하신 적 있으세요? 작년에 한 번 잃어버려서 신고했어요. 아, 그럼 그때 누군가 습득해서 악용한 것 같네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요. 형사가 서윤에게 물었어요. 그 남자와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작년 10월부터요. 도연이가 신분증을 잃어버린 시기와 비슷했어요. 그 남자 사진이나 연락처는 있으세요?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도연이와 비슷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키나 체형도 비슷했습니다. 이 정도면 멀리서 보면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형사가 말했어요. 그 남자 연락처로 전화해 보실 수 있어요? 서윤이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아마 눈치챈 것 같네요. 일단 수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저희는 모두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특히 서윤은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서윤이 저와 도연이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서윤 씨도 피해자인걸요. 카페에 앉아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서윤이 만난 가짜 도연이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플루트 학원에 취미로 배우러 온다고 했어요. 나이도 많고 점잖아 보이셔서 좋은 인상이었죠. 어떻게 가까워진 거예요? 몇 달 동안 수업을 받으시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고 하시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라고 하셨거든요. 도연이의 경력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언제부터 연인 관계가 됐어요? 올해 초쯤요. 그분이 먼저 고백하셨어요. 외롭게 혼자 살고 있다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결혼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어요? 임신을 알게 된 후부터요. 책임지겠다고 하시면서 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집값은 누가 냈어요? 그분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냈다고 하셨어요. 제 명의로 해놓으셨거든요. 서윤이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하셨거든요. 카드는 한 번도 쓰는 걸 못 봤어요. 도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신용카드를 쓰면 사용 내역이 남으니까 그랬나 보네요. 그리고 휴대폰도 선불폰을 쓰셨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추적당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치밀한 사기꾼이었어요. 모든 걸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죠. 혹시 그 사람이 다른 여자들 얘기한 적 있어요? 경찰서에서 형사가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한 번은 술 먹고 실수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민지라고. 그때는 옛날 애인 이름인 줄 알았는데 혹시 그 여자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총 3명의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모두 30대 여성들이고 같은 수법으로 속았어요. 형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 사기꾼은 김준혁이라는 30대 남자였어요. 이미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쳤나요? 주로 중년 남성의 신분을 도용해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면서 신뢰를 얻은 다음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에요. 서윤이 말로는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하던데요. 아직 초기 단계였던 것 같아요. 보통 임신 후에 결혼 준비 비용이나 신생아 용품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선아에게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서윤은 계속 속았을 거고 결국 큰 피해를 당했을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명은 2천만 원, 다른 한 명은 3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돈까지 잃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인생을 망쳐놨는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요?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곧 잡힐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후에 김준혁이 잡혔어요. 부산에서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려다가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김준혁의 사진을 봤을 때 정말 도연이와 닮았다는 걸 실감했어요. 키도 비슷하고 전체적인 인상도 흡사했습니다. 멀리서 보거나 사진으로만 봤다면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제 남편 신분증을 구했나요? 작년에 강도현 씨가 분실 신고하신 신분증을 누군가 습득해서 이 사람에게 팔았던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거래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거든요. 정말 세상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재판에서 김준혁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 금액도 상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후에도 종종 연락했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은 혼자서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처음엔 정말 미정님 남편분인 줄 알았거든요. 이해해요. 누가 봐도 헷갈릴 만했어요. 김준혁이 잡힌 후 저희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저와 도연이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이번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도연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억울했을 텐데. 내가 의심해서 미안해. 아니야. 당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만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날 밤 저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무기력했어. 퇴직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도연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는 매일 바빴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허전했어. 사람들한테도 쓸모 없어진 기분이었고. 그래서 요즘 표정이 어두웠구나. 미안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누자. 우리 부부잖아. 도연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무슨 일? 일자리를 찾아볼까 해. 시니어 채용 같은 거 말이야. 도연이의 눈에 다시 활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울게. 다음 날부터 도연이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시니어 채용 정보를 찾아보고 이력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저도 도연이를 도와줬어요. 함께 앉아서 이력서를 검토하고 자기소개서도 여러 번 고쳐 썼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겠어. 그래. 어떻게? 당신이 지점장 시절에 했던 성과들을 숫자로 넣어보자. 이력서를 완성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면접 준비할 때는 정말 긴장했어요. 도연이보다 제가 더 떨렸을 정도였거든요. 면접 질문 예상해서 연습해 볼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저희는 거실에서 모의 면접을 했어요. 제가 면접관 역할을 하고 도연이가 지원자 역할을 했죠. 퇴직 후 공백 기간 동안 뭘 하셨나요? 독서와 운동을 통해 자기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를 관찰하며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 목소리도 크고 자신감 있어 보여. 정장도 새로 맞춰 입혔어요. 오랜만에 도연이가 정장을 입으니까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어째? 괜찮아 보여.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도연이가 물어봤어요. 멋있어. 정말 젊어 보여. 실제로 도연이는 달라 보였어요. 목표가 생기니까 표정부터 밝아졌습니다. 첫 번째 면접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도연이를 위한 든든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너무 떨지 마. 당신 실력이면 충분해. 고마워. 덕분에 용기가 나. 도연이를 배웅하고 나서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지만 계속 시계만 쳐다봤거든요. 오후에 도연이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땠어? 떨어진 것 같아. 왜? 뭔가 잘못됐어? 나이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 질문들이 다 젊은 사람들을 원하는 투였어. 도연이가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그래도 첫 번째부터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네. 포기하지 마. 당신은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어. 언젠가는 좋은 회사에서 알아볼 거야. 이틀 후 정말로 떨어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도연이는 실망했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 번째 지원해 볼까? 당연하지. 포기할 시간에 준비나 더 하자. 두 번째 면접 준비도 첫 번째만큼 열심히 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 면접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봐. 어떻게? 당신의 경험이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두 번째 면접도 떨어졌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도전해보자. 정말 괜찮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좋아. 세 번째 면접 준비할 때는 저도 더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인터넷으로 그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예상 질문들도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 서비스를 중시한다고 하니까 당신의 은행 경험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 맞아. 그 부분을 강조해야겠어. 세 번째 면접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계속 도전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당신의 경험을 알아주는 회사가 있을 거야. 저는 도연이를 응원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도연이를 보니 새삼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부부인데. 네 번째 면접에서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어요. 미정아, 합격했어. 도연이가 집에 뛰어들어와서 소리쳤어요. 정말 축하해. 저도 너무 기뻐서 도연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어떤 회사야? 중소기업인데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 6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대. 비록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도연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장님이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기대한다고 하셨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도연이의 경험과 능력을 알아주는 곳이 있었던 거죠. 첫 출근하는 날 아침, 저는 특별히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줬어요. 회사에서 밥 먹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간식용으로 가져가. 새로운 동료들과도 나눠 먹고. 고마워.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힘이 나. 도연이가 웃으면서 도시락을 받았어요.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첫날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오랜만에 도연이를 출근길에 배웅하는 기분이 새로웠어요.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도연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땠어?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젊은 직원들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다행이다. 그리고 사장님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규직 전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셨어. 정말 좋은 소식이었어요. 오늘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배웠는데 처음엔 어려웠지만 젊은 동료가 친절하게 알려줘서 금방 익혔어. 도연이가 신이 나서 회사 얘기를 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요즘 저희 집은 활기가 넘쳐요. 도연이가 매일 회사 얘기를 해주고 저는 도연이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뭐가?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믿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부부인데. 앞으로 더 잘할게. 나도 더 잘할게. 저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이번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벌써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도연이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 된장찌개에 미역도 넣었어. 오늘도 맛있겠다. 도연이가 제 어깨를 살짝 감싸면서 말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지금은 그 작은 스킨십도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회사 일은 어때? 재미있어. 어제는 젊은 직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내 의견을 물어보더라고. 도연이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쳐요. 일할 때의 도연이는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사장님도 만족해 하시겠네. 응,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계약도 1년 더 연장해 주셨어. 정말 다행이에요. 도연이가 이렇게 생기를 되찾은 걸 보니 제 마음도 편해집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도연이가 신문을 보다가 말했어요.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김준혁 그 사기꾼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맞았대. 그래. 사기꾼들은 교도소에서도 인기가 없나 보더라고. 저는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는지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지난주에 연락 왔는데 아이가 벌써 걸음마를 한다고 하더라고. 서윤과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혼자 키우기 힘들 텐데. 그래도 밝게 지내더라고. 아이가 있어서 힘이 난다고 했어. 서윤은 정말 강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우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거야. 도연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맞아.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 정말 그래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고, 더 솔직하게 대화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상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가자. 도연이가 일어나면서 제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회사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도연이가 나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졌어요. 서로를 더 믿게 됐고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후에 선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도연이도 직장 다니고 잘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때 일 때문에 내가 너무 미안했거든. 무슨 소리야. 선아가 알려줘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잖아. 그래도 처음엔 오해 때문에 너희 부부가 힘들어했잖아.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더 좋아졌어. 선아와 통화를 마치고 저는 또 생각했어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도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선아가 없었다면 서윤이 계속 속았을 테고 저희도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저녁에 도연이가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줬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하면서 정말 신이 나 보였어요. 젊은 친구들이 내 경험을 높이 산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당연하지. 당신은 실력 있는 사람이야.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싶어서 감사해. 도연이의 말을 들으니 저도 뿌듯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도연이가 말했어요. 미정아, 정말 고마워. 또 뭘?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잖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요. 고요한 밤이에요. 옆에서 도연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김준혁이라는 사기꾼 때문에 저희 부부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그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도 진실은 끝내 이긴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6시에 일어나서 된장찌개를 끓일 거예요. 도연이가 오늘도 맛있겠다고 말하면서 제 어깨를 감쌀 거고요. 그런 소소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진실은 때로는 늦게 밝혀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